이제는요, 연화를 그냥 허공에 타켓 없이 화살을 쏘지 마세요. 명확한 타켓을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것? 고객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 철저하게 고객 맞춤 파마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 요즘에 결 개선 펌들 많이 하잖아요. 결. 아니요, 몰라요. 때로는 제도파할 때 더 강한 약을 발라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시장이, 이 파마 시장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두 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손상부 쪽부터 약 바르는 것 웃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 클리프라는 것을 제가 이 시장에 깔아놨어요. 세 번째, 강한 약 들어가고 순하게 들어갔어요. 반대로 순하게, 강하게. 그건 모발에 맞춰야 돼요. 모발의 면역성을 이용한다고 했죠. 처음부터 강한 약이 들어가면 확 자지러지는데 순한 약을 살짝 발라놓고 강한 약 들어가면 안 자지러져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뭐 베이스제를 쫙 만들어냈잖아요. 시스테아민으로.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요? 생산회사에서 나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녹음해 가서 그대로 랩실을 만들어서 제품 만든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전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시장을 키워야 돼요. 파마 시장까지 죽어버리면 우리요. 절대로. 지금 파마 손님이 자꾸 없어지는데 곱슬 손님 없어진 이유를 보세요. 시간 들어 돈 들어 곱슬 폈더니 더 불편하잖아요. 지금 최고의 컨셉은요, 자연스럽게 표시 안 나게, 그죠? 얄쌍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표시를 내요. 소통이 안 돼요, 지금 고객하고. 파마에 대한 생각을 우리부터 바꿔야 돼요.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파마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꾸 모발이 견디쓰는 끝을 보려고 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마에 정답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강한 약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순한 약부터 들어가는 방법. 그런데 요즘 손상모발 쪽에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번 헹구고 나서 들어가 보세요. 안 나오긴 뭘 안 나와요. 안 나올 짓을 했죠. 이 모발이 안 나오는 모발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걸을 걸어도 모발이 힘이 없었어, 자체. 그죠? 안 되는 모발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상 최고의 클리닉이 있죠. 탄머리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커트. 맞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상 모발일수록 기를 거래요. 그게 길러져요? 그걸 자르는 순간, 자르고 약을 바르는 사람이 파마 잘하는 사람. 안 자르고 약 바르는 사람은, 그죠? 어느 순간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어요. 그 손님이 누적이 되다 보면. 자, 지금까지 복구 전문점, 지금까지 살아남은 집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되는 걸 해요? 가장 보편적인 걸 하는 겁니다. 저는 탤런트 김학래가 한 얘기가 그 김미숙 있죠? 이학래인가 김학래인가? 그 사람이 한 얘기. 모든 사업을 했는데 제 후배가 전복집을 차렸다가 그냥 쫄딱 망했죠. 특별한 날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학래 씨가 찾은 게 뭐예요? 짜장면. 누구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몇 개를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보편적인 걸 하세요. 가끔 저한테 세미나를 특강을 하다 보면 자기가 건들지도 못하는 머리를 데려다 놓고 저보고 파마를 하래요. 저를 평가하겠다라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배워서 내일 쓸 수 있는 것. 우리 집 손님 중에 제일 잘하는, 지금 고객한테 제일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 조금만 2% 부족했던 것, 3% 부족했던 것, 그것을 채우세요. 그리고 모든 고객을 다 VIP로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저한테 특강 받고 나서 가격 올리는 것. 내가 파마를 했는데 자기가 20만 원 받아도 되니까 제가 했거든요. 본 것만 갖고 다 할 수 있다는 것. 가격 올려서 손님 숫자 늘은 집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격 올리는 순간 손님 숫자 들어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출은 똑같잖아요. 대신 손님 숫자가 줄어들죠. 지금은요, 손님 숫자를 늘려야 돼요. 진짜 세일은요, 싸게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세일입니다. 그런데 세일하면서 품질이 더 좋아진 적은 없더라고요. 맞죠? 원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자, 컬러는 반드시 가시고. 두 번째, 결. 자, 머리 결이 좋아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결 자체가 좋아지는 것. 두 번째,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거죠. 뿌리 볼륨을 살려주면 머리 두피에서 머리카락을 약간 좀 띄워주면
알아서 결계선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머릿결 자체가 좋아지는 것, 이거 가는 모발에 머릿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100% 뭐죠? 달라붙는다고 난리를 쳐요. 그죠? 저 브릿지 했던 모발 무조건 저는 볼륨을 살려서 끝 모발 손질이 안 되는 거 손질만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손질이 안 되고 윤기가 안 나는 건 큐티클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모피지랑 쪽은 다 비어있잖아요. 브릿지 했던 모발. 그 뭘 해도 안 되는데 거기다 뭐하러 파마약을 발라? 그죠? 할 수 있는 부분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거죠. 하지만 요즘 모발을 보면 신생모가 있고 이렇게 여기부터 이제 타기 시작하죠. 여기는 경화가 돼 있죠. 저는 요즘 대부분 파마약을 바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의 원터치로 들어가요. 여기는 뿌리 볼륨이 살고 모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정도. 여기는 어떻게 단단해져 있는 큐티클이 좀 열리는 정도. 이 부분이 요즘 손상되어 있는 모발이 차라리 이쪽 건강부보다 손상부가 샴푸에서 만져보면 다 빳빳해요. 파마 약을 넣어도 놔도 다 경화제만 썼잖아요. 멀티펌제. 그리고 손상 모발 100%가 열변성이 다 돼 있어요. 다 탔다고요. 뻣뻣해진다고요. 샴푸에도 거품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단단한 큐티클을 열어줄 정도, 뿌리가 살리는 정도, 전처리 없이 원터치. 단 여기 이 부분에 제가 좀 제일 그래도 좀 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새로 오신 고객이 오면 저는 반드시 모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무엇으로? 약으로. 가장 손상된 부분에 내가 이 약을 발라야 될 거라면 이 약을 갖고 테스트를 하면 안 되죠. 얘보다 pH가 좀 더 높고 또 강한 이 약으로 발라서 손님 동의하에 20가닥 정도를 발라보세요. 여기에. 탄머리거든. 그거 한 요 정도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모발이 확 무너지는지 그거 하나 보고 그 옆에 거 한 20가닥은 단단해지는 게 어느 시점에서 풀리는지 약으로 그걸 확인하면 약의 도포량 바로 나오던데요. 그죠? 그리고 그때 신기하게도 검정색이나 진한 염색으로 했던 모발들 볼 것도 없어요. 속에 다 브릿지하고 다 감춰놓은 거예요. 맞죠? 절대로 여기 테스트에서 파마를 안 되는 모발 두 가지가 있죠. 모발의 형태가 확 무너져요. 머리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죠? 모발 형태가 지글지글해지잖아요. 그리고 약을 바른 부분이 완전히 겹게 딱 꺾여버려요. 내가 안 했는데 약 바르는 순간 독박. 고객은 절대로 손상이 돼 있는데 다 감춰졌다는 거 절대로 말 안 해요. 내가 귀신같이 찾아내야 돼요. 테스트를 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1차 도포 치유로 열리는 정도, 뿌리가 살리는 정도 잡아주고, 두 번째 시스테아민에 이렇게 PPT를 이 보통 한 3대7 정도. 그런데 이 시스테아민이 정말 좋은 환원제예요. 이 가장 분자량이 작아서 침투도 빠르고, 그리고 이 시스테아민을 어떻게 해요? 모발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해서 모발이 단단해지잖아요. 이 PPT만 혼자 열어주고 넣어주는 것보다 확실히 시스테아민을 적당량 혼합해서 열어준 상태에서 모발 쪽에 집어넣으면 침투하는 속도도 빠르고 깊숙이 침투하고 일부 치료가 열어준 부분에 시스테아민하고 PPT가 들어가서 다시 경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확실히 단단해져요. 열어주고 넣고 그 다음에 꾸dur하게 열 처리하지 말고 자연방치 보면 모발 표면이 말랐을 때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얘보다 먼저 시스테아민 약을 반대로 7을 넣고 얘를 3을 넣어서 그러니까 열고 넣고 시스테아민으로 닫아버리세요. 특히 탄머리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치펌을 하든 헹궈서 매직을 가든 그 모발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런가요? 요즘에 끝머리가 다 경화가 돼 있어서 여기에 불안하니까 시스테아민을 쓰니까 파마가 나와도 질감이 어때요? 다 빳빳해져 있고. 부드럽게 열어주고 모발하고 거의 흡사한 PPT를 넣고 시스테아민이 일부 어떻게 다시 경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닫아버리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단 어떻게 뿌리 볼륨까지 살려버리면 금상첨화. 요즘에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도 보세요. 유튜브에 이 내용 제가 완전히 다 공개를 시켜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뿌리 살리는 연습, 약 바르는 연습 볼 것도 없이 제가 다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 모든 영상 다 제작해서 올려버릴 겁니다. 정말로. 제가 뿌리 가까이 두피에 약을 발라버리니까 그렇게 발라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염색약은 띄워 바르세요? 염색약은 갖다 처발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마도 발라놓으면 아주 모발에 바뀌는 양을 파마를 하려면 모발의 방향을 바뀌려면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두피에서 약을 띄워 발라서 파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을 다 두피에서 띄워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강한 약을 많이 바르고 다 꺾이니까 하도 난리를 치니까 회사에서 다 띄워 바르라고 했던 거죠. 그게 완전히 파마의 청석으로 미용인들한테는 염색약은 갖다 막 이래 바르면서도 파마약은 다 띄워 바르거든요. 파마약이 더 커요? 염색약이 더 커요? 그러면서 왜 발라? 그거 안 바르면 파마가 안 되니까. 염색이 안 되니까. 자, 지금 현재 이 신생모도 있고 끝머리가 다 경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화를 풀어주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파마하고 사람 머리카락을 재생을 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탄머리 복구? 어디 갔더니 저보고 탄머리 복구를 해달래. 못해요 그랬더니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랑 딜을 하세요. 구운 계란 갖다 드릴 테니까 병아리 만드세요. 그러면 제가 탄머리 재생할게요. 근데 저는 더 큰 기술을 드리려고 왔거든요.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꼭 따져. 막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아요. 안 태우는 기술이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왜 태워? 태우지 말아야 되지. 밥을 해야 되는데 누룽지를 해버리거든요. 밥알은 삶아도 밥알이잖아요. 누룽지 삶아보세요. 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 파마는 이 열에 관련된 파마 아니고 물에 관련된 파마예요. 모발이 가지고 있는 그 수분을 증발시켜버리면 모발이 세 가지 밸런스 중에 수분 밸런스가 제일 먼저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연기가 나버리잖아요. 연기가 나는 건 머리카락이 타는 거라고. 당연히 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타고 있는데. 왜? 옛날에 세팅 파마 제대로 부어버렸잖아요. 매직 땡길 때 연기 풀풀 났잖아요. 마스크는 왜 쓰냐고. 자, 결계선. 두 가지. 뿌리 볼륨 잘 살려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곱슬. 나는 곱슬 좀 펴줬으면 좋겠다. 자, 근데 곱슬의 종류부터 하셔야 돼요. 곱슬머리가 제일 싫어하는 날씨 어떤 날씨?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곱슬이 더 심해지는 곱슬 있죠? 그게 무슨 곱슬이에요? 친수성 곱슬입니다. 자, 평상시는 굉장히 건조한데 제가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부실부실 난리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곱슬 그러면 다 대부분 이 친수성 곱슬이었었어요. 평상시는 굉장히 건질고, 그죠? 그런데 요즘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죠. 오히려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곱슬이 안 보이는데 마르면서 곱슬이 부실부실 나와요. 얼굴 라인에서 안쪽에 있는 잔머리 쪽에서. 그죠? 이 곱슬 펴기 정말 힘들죠? 그 곱슬 무슨? 소수성 곱슬.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곱슬이 있습니다. 무슨 곱슬? 견인성 곱슬. 이렇게 곱슬의 종류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참 어렵게도 이 한국인의 모발에서 소수성 곱슬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모발이 서구화가 돼가고 있어요. 피부 역시도. 제가 이 미용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모발의 두께, 색깔 확실히 달라져 있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느냐고요. 염색도 안 했는데 염색이 다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2레벨 이상, 많게는 3레벨 이상 밝아졌어요. 얇아졌어요.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친수성 곱슬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수성 곱슬이 많아졌잖아요. 이거 얼굴 라인에 있는 이 곱슬 어떻게 해요? 펴기 정말 힘들잖아요. 약 조금 발라버리면 막 끈적거리고 과인화된 것 같아요. 헹궜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 잡아봐라 그러잖아요. 진짜 힘들죠? 이거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미용사가 곱슬의 종류가 이렇게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친수성 곱슬. 자, 이거부터. 자, 곱슬은 됐고 친수성이든 소수성이든 1차 도포 때 얘는요 면역성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1차 도포 때 기선제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곱슬을 60% 이상을 펴주지 못하면 재도포해도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친수성 곱슬 두꺼운 모발일수록 반드시 샴푸하고 수분이 약간 남겨진 상태에서 그리고 액상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 약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난 방향 결대로 이 왼손의 텐션. 1차 도포할 때 머리가 난 방향 결대로 약을 발라서 윤기가 나고 하나, 둘, 셋 했을 때 내 손끝에서 거친 느낌이 없어져야 돼요. 약을 딱 놨을 때 곱슬이 60% 이상 교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곱슬 약으로 펴는 거지 기계로 펴는 게 아니에요. 옛날 판넬 스트레이트 우리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판넬만 갖고 곱슬이 다 폈는데 판넬이 없어지면서 모류 방향이고 약 바르는 거 다 우리가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맞죠? 그 왼손의 텐션, 약의 양, 머리가 난 방향, 결 다 잊어버렸어요. 반드시 약을 곱슬은 약으로 펴는 겁니다. 기계 작업은요 드라이 롤로 해도 돼요. 약으로 안 펴주니까. 자, 1차는 이렇게 60% 이상 펴주고 쫙 바르고 나면 거의 다 한 요거 15분 정도면 다 1차 도포를 해요. 그러니까 곱슬이 가장 심한 쪽부터 제발 뒤통수부터 약 바르지 말고요.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 라인 쪽부터 약 발라요. 여기 바르다 여기 앞으로 오다 보면 이쪽 바를 때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약을 대충 바른다니까요. 힘들어서 중요한 쪽부터 먼저 바르세요. 맞죠? 섹션 뜨기 가장 편한 쪽부터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도포해주고요. 그 다음에 2차 도포 때 내가 90% 이상 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요 크림약 발라버리면 아주 바보 중에 상바보 액상타입 물력으로 빠르게 침투를 시켜주고 약을 발라버리면 그 신선한 약이 들어가면서 먼저 도포되는 약을 쫙 밀어내고요. 그때부터 윤기가 쫙쫙 올라옵니다. 네. 걷어내고. 우리 원장님은 약을 많이 바르나 봐. 약의 양을 저는 나누어 바를 뿐이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90% 이상 펴졌을 때 진짜로 내가 곱슬 전문점이 되려거든 과감하게 헹궈버리세요. 싹 헹구고 헹군 상태에서 타월 드라이하고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PPT를 모발적으로 충분히 집어넣어주고 시스테아민으로 다시 닫아버리세요. 특히 이 친수성 곱슬은요 큐티클이 거칠어요. 이 아이를 치료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비어있는 부분에 PPT를 넣고 어떻게 해요? 시스테아민으로 다시 더블하는. 그래 놓고 기계 작업하려고 딱 헹구고 나면 오히려 기계 작업할 일이 없어져요. 약으로 다 펴져. 그냥 중화해도 되겠네 소리가 다 나와요. 곱슬 연화가 제일 쉬워요. 보이잖아요. 곱슬 정도 펴진 정도가. 어떻게? 연화를 다 맞추고 깨끗하게 헹구고 타월 드라이 했을 때 젖은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연화 안 된 것. 근데 말리면서 생기는 곱슬은 기계로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젖은 상태에서 타월 드라이 한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그 즉시 약 발라서 튀세요. 그게 보이니까 그냥 열로, 강한 열로 진 눌러서 내 머리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죠? 요즘의 대세는 자연스럽게입니다. 표시내시면 안 돼요. 자, 1차 도포 때는 발림성이 좋은 크림타임 약 좋죠? 그런데 2차 도포 할 때는요, 크림약을 발라버리면 침투 속도 늦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액상타입 치료.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치료를 듬뿍 발라버리세요. 먼저 썼던 약보다 강한 약 들어간지 순한 약 들어간지 모발에 맞추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2차 도포 할 때도 크림약을 써버리면 모발의 무게, 침투하는 속도만 느려져요. 맞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연화가 90% 이상 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과감하게 헹궈버리세요. 헹구고 나서 모발 안에 PPT를 좀 넣어주고 시스테아민으로 다시 닫아버리라고. 닫아서 한 10분에서 15분 방치 후에 깨끗하게 헹궈보세요. 예술. 진짜. 친수성 곱슬 꼭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소수성 곱슬입니다. 중화는 이따 하자고요. 지금 연화예요. 중화하지 마. 뭐 중화할 생각부터 기계 작업도 안 하고. 저 아이론만 하려고 했는데 곱슬까지 해주네. 네. 지금 얘기하신 계속 시스테아민 성분이 된 폼젤을 쓰라는 거죠? 예. 네. 쌤 마음대로 하세요. 시스테아민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쌤 아주 궁금하면 또 만나 우리. 응? 그럼 다 줄게. 자, 예.
자, 시스테아민의 pH가 대부분 낮은 산성펌제들이죠. 물하고 섞어주면 그 파마액의 pH가 상승해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상태도 높아야지. 그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모발에 남겨진 수분은 그냥 물보다 어떻게 해요? 상당히 pH가 높아져 있는 그 수분이겠죠? 그럼 약의 성질이 확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테아민은 이 아이는 본래 물을 좀 싫어해요. 예. 이 아이 자체가. 그러니까 물이 좀 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